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신 7주차부터 11주차까지 해야 할 일과 알아두면 좋을 것들 그리고 증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임신 7주차예요. 첫 번째, 심장소리 듣기. 임신 7주차에는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심장소리를 들으러 가는 주입니다. 저는 7주차에 일정이 있어서 하루 빠른 6주 6일차에 산부인과 예약을 해놓고 남편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와, 우렁찬 산타의 심장소리를 듣는데 감회가 정말 새롭고 처음 느껴보는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산타는 애벌레 모양인데 앉은 키로는 8에서 9mm로 아직 1cm가 안 되는 크기였어요. 이날 초음파 사진도 처음으로 받아봐서 정말 신기해서 계속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모수첩 발급. 진료실에서 나오니 산모수첩을 바로 발급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나도 받아본 산모수첩.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산모수첩에 산모 체중과 혈압, 아기 키를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보통 산부인과에서 진료가 끝나면 산모수첩에 진료받은 내용을 적어주기 때문에 산모수첩을 발급받으신 후에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산모수첩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초음파 앨범. 초음파 앨범은 말 그대로 초음파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앨범입니다. 이 사진을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색되거나 포개어 놓으면 서로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름지 안에 끼워 차곡차곡 보관하는 초음파 앨범을 따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히 느긋한 성향인지라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26주차인 지금 부랴부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8주부터 11주차입니다. 임신 8주부터는 임신 3개월 차입니다. 첫 번째, 젤리곰 확인하기. 이 시기는 태아가 오밀조밀한 손발을 내밀고 있어서 젤리곰이라고 불리는 시기예요. 조금만 지나면 손발이 길쭉하게 자라 사람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통 8주차에서 9주차에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만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하고 귀여운 모습이니 꼭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산후조리원 상담 및 예약. 산후조리원은 11주차에 검색해보고 상담과 예약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산후조리원을 고를 때 집과 병원이 가까운지를 중요하게 봤는데요. 그래서 세 곳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이미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곳 중 2주를 기준으로 기본 가격과 산후마사지 추가 비용, 그리고 조기 등록 시 할인이 되는지, 산후조리원 분위기는 어떤지, 아기 케어는 한 분이 몇 명이서 케어를 해주시는지 등을 비교해보고 한 산후조리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 산후조리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밥이 맛있어서 2주 동안 고문당할 일이 있다는 점.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조리원 동기를 만들 수 있는 파티가 있어서 분위기가 우울하지 않아 즐겁게 지내다 할 수 있다는 점. 간혹가다 어떤 조리원에서는 산모들한테 방에서 가급적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 곳은 답답해서 제가 못 지낼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오케타니 모유 원장님이 상주하셔서 모유 수유를 계획 중인 저에게는 딱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매일 회진하시면서 아기의 상태를 봐주셔서 평소 궁금했던 거를 질문지에 써놓으면 더 꼼꼼히 봐주신다고 한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다섯 번째, 조리원에 꽂힌 마사지가 정말 시원하다는 점. 여섯 번째, 룸 컨디션과 메델라 유축기, 파라핀 마사지기, 골반 교정기, 적외선기 등의 구비시설이 우수하다는 점. 일곱 번째, 신생아실에 환기가 잘 된다는 점과 신생아 케어를 한 분이 2.5명을 다룬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으시다면 임신 확인을 하시자마자 바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른 서두르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게 아니시라면 저처럼 여유있게 고민해보시고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태아보험 가입하기. 저희는 임신 11주차에 태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태아보험은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을 하면 좋다고 해요.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태아보험 가입 시 태아 특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대부분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아보험을 드는 김에 산모 특약, 실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태아보험도 들기 전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부분 현대해상에서 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현대해상에서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최종적으로 이곳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20년납 30세 만기로 결정을 했고 1회차에 태아보험 10만 30원과 산모특약보험료 44,964원을 낸 후 2회차부터 출산 전까지는 태아보험료가 55,070원, 출산보험료는 35,290원을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1년 갱신 5년 주기로 재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출산 전에 14,210원, 출산 후에는 21,560원을 납입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태아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보험을 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7주차부터 11주차까지 제가 겪었던 증상입니다. 첫 번째, 입덧 관련한 것입니다. 임신 11주차까지 먹덧 증상이 계속 있었어요. 속이 비면 울렁거려서 많이 먹어야 했는데요. 그 덕분에 11주차에 벌써 4kg나 증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 변화. 또 신기했던 것이 바로 좋아하는 음식이 바뀐다는 것이었는데요. 사과를 좋아하는 저는 사과를 먹으면 오히려 울렁거렸고 냉면과 비빔밥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냉면은 무조건 시큼하게 먹기를 원했고 비빔밥을 아주 가끔 먹던 저는 밥은 무조건 비벼 먹어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임신으로 인해 좋아하는 과일이 싫어지고 안 먹던 음식이 땡긴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신기한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유두 통증. 임신하면서 신기하게 가슴 부위 중 유두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짝 옷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정말 아프더라고요. 임신 전 생리기간에는 생리통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임신을 하고 갑자기 보이는 몸의 변화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신 중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입덧약과 관련한 것인데요. 임신 초기에는 아무래도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먹듯이라 먹으면 괜찮아져서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결국 임신 11주차에 4kg를 증량했습니다. 먹덧이 아닌 토덧이나 냄새덧으로 음식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은 산부인과에서 입덧약을 처방받아 음식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산부가 잘 먹어야 아이도 뱃속에서 잘 클 테니까요. 두 번째, 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임신하면 회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회를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배탈 나면 약을 못 먹기 때문인데요. 연어, 참치, 방어 같이 큰 생선에는 수은이 많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생적인 곳에서 나온 회를 먹는 건 괜찮고 회를 먹고 배탈 난 적이 없다면 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회를 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는 너무 좋아하지만 산타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다는 건 괜히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유 수유 때까지 참다가 끝나면 정말 실컷 먹을 거예요. 세 번째, 임산부 속옷 관련입니다. 8주차쯤부터 벌써 속옷이 낑기는 게 느껴졌는데요. 임산부 전용 속옷을 검색해보니 많은 제품들이 검색되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살까 보다가 임산부 속옷은 밝은색 속옷이 좋다고 해서 저는 베이지색, 흰색 위주로 속옷을 구매했습니다. 밝은색 속옷이 좋은 이유는 임신 기간에는 분비물이 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냥 단순한 분비물인지 아니면 피가 섞여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임산부 속옷으로는 밝은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밝은색 속옷으로 사이즈는 2사이즈 업 해서 구매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딱 잘 맞고 구매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임신 어플 관련입니다. 임신하게 되면 주수별로 내 증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정상적인 증상인지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하잖아요. 직접 하나씩 검색해보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한 곳에 보기 좋게 모아놓은 임신 어플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임신 어플도 같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280데이즈와 10달 후에란 어플을 사용합니다. 이 어플 외에도 베이비빌리, 마미톡, 세이베베 등이 있는데요. 저는 우연히 280데이즈를 접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 어플에 익숙해져서 계속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80데이즈는 남편과 처음으로 연동한 임신 어플이기도 하고 주수별 어드바이스가 있어서 주수별로 알면 좋을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또 매일매일 바뀌는 오늘의 편지가 있어서 매일 아침 오늘의 편지를 읽는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달 후에라는 어플은 같은 나이, 같은 출산 시기별로 구성된 10달 맘톡이라는 게시판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주수별 가이드도 상세하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임신 13주쯤에 이 어플을 알고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태아 성장 보고서라는 차별적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아 성장 보고서는 아기가 15주차 이상일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료를 보고 오면 적히는 체중, 머리 지경, 복부둘레, 허벅지 길이 등이 있어요. 이것을 입력해서 우리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고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또 장명소라는 탭도 있는데 장명소에서는 최근 인기 있는 이름 순위도 볼 수 있고 장명 예정인 아기의 이름을 입력하면 이 이름이 최근에 얼마나 자주 등록되었는지 또 쓸 수 있는 한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80H와 10달 후에란 어플 두 가지만 사용 중인데요. 다른 어플들도 많으니 비교해보시고 맞는 어플을 찾으셔서 즐겁고 유익한 임신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신 7주차부터 11주차까지 산모로서 해야 할 일들과 알아두면 좋을 것들, 임신 초기에 겪은 증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임신 초기 산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